안녕하세요, 잼블러입니다. 이번 승무패 80회 차는 오랜만에 들어온 이탈리아 리그 세리에 7경기와 프리미어리그 7경기로 구성되었는데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승무패 80회 차 첫 번째 경기는 라리가 사스올로와 피오렌티나의 경기. 사스올로는 현재 리그 12, 5승 2무 6패로 중위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최근 5경기에서는 승패, 승무패의 흐름으로 기복이 뚜렷한 모습입니다. 반면 피오렌티나는 올 시즌 13라운드가 끝난 가운데 아직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19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득점 10, 실점 21, 득실 마이너스 11로 공수 모두 불안정한 흐름입니다. 원정 성적도 0승 4무 3패로 리그 19위에 머물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4전 3승 1패로 피오렌티나가 우위의 기록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시즌 피오렌티나가 중상위권, 사스올라가 강등권에 위치해 있을 때의 기록이라 지금과는 반대의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두 팀 모두 최근 흐름이 살아나지 않아 초반부터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예상되는데요. 사스올로는 홈에서 라인을 높이기보다 실점 억제에 집중할 확률이 크고, 피오렌티나는 경기 운영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마무리 단계에서의 완성도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반은 사스올로가 점유율을 일정 부분 가져가며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고, 피오렌티나는 중원 압박과 역습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흐름이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홈팀의 측면 전개와 활동량이 조금씩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피오렌티나는 수비 집중력 문제와 마무리의 부족이 다시 변수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 경기 두 팀의 흐름을 볼 때 사스올로가 홈에서 근소하게 앞서는 1대0 혹은 2대1 승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승무패 80회 차 두 번째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본머스와 첼시의 경기. 홈팀 본머스는 현재 리그 14위로 최근 5경기의 흐름은 패, 무패, 패로 좋지 못한데요. 하지만 홈에서는 4승 2무 1패, 리그 7위에 해당하는 강한 홈 퍼포먼스가 특징입니다. 특히 홈일 때는 공격 템포가 크게 살아나고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상대할 첼시는 리그 4위이지만 최근 흐름을 자세히 보면 승무패로 좋아 보이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수비가 순간적으로 흔들릴 때 중원 커버가 느린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맞대결 전적은 최근 4경기에서 첼시가 2승 2무로 우세했지만 현재 두 팀의 컨디션과 흐름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번 경기의 흐름을 예상해보면 전반전은 본머스가 홈의 기세를 살려 초반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첼시의 측면, 빈 공간과 수비 라인 전환 속도를 감안하면 본머스가 세트피스와 역습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첼시가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최근 보여준 원정 경기력의 불안정함과 4일날 리즈와의 원정을 뛰고 온 터라 체력적 부담이 어느 정도 작용할 거라 예상되는데요. 본머스도 주전 미드필더 라이언 크리스티의 부상과 타일러 아담스의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 결장이 예상돼 본머스의 중원에 어느 정도 공백도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첼시의 전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연속 원정에 대한 부담, 본머스의 강한 홈 기세와 함께 미드필더진의 결장, 이런 점들을 고려해볼 때 두 팀의 승부는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는 2대1, 1대2의 홈승과 원정승을 함께 픽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에버턴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 양팀은 모두 직전 경기에서 상대를 0대1로 꺾으며 중요한 원정승을 챙겼는데요. 그 기세를 몰아 이번 경기에 연승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홈팀 에버턴은 현재 10위로 최근 5경기에서 상승세에 가까운 흐름인데요. 특히 홈에서는 3승 2무 2패로 14위 성적이지만 최근 홈 경기력은 이전보다 안정성이 확실히 올라온 모습입니다. 전진 압박과 중원에서의 활동량이 좋아 상대의 템포를 효과적으로 끊어내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최근 4경기 중 에버턴이 3승 1패로 확실한 우위인데요. 상대할 노팅엄 포레스트에게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꾸준히 보여온 매치업입니다. 노팅엄은 현재 리그 16위로 최근 흐름은 무승 승패 승으로 전반적으로 기복은 있지만 득점력이 완전히 죽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2승 2무 3패로 리그 중하위권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원정 실점률이 높은 편이라 경기 후반 집중력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흐름을 예상해보면 전반전은 에버턴이 홈의 기세를 살려 강한 압박과 빠른 볼 탈취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노팅엄은 역습 시도는 가능하겠지만 중원에서 쉽게 끊기는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에버턴의 중원 장악력이 더 강해질 전망이고
노팅엄은 원정에서 후반 실점 비중이 높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노팅엄의 역습 속도는 충분히 위협적이라 한 번의 찬스는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전체 흐름을 종합하면 에버턴의 홈 경기력 상승세, 상대 전적 우위, 노팅엄의 원정 불안, 이 세 요소가 에버턴 쪽 우위를 가리키는 흐름입니다. 이번 경기 저는 에버턴의 2대1 홈승 그리고 노팅엄의 역습을 고려한 무승부 가능성까지 함께 예상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와 선덜랜드의 경기. 리즈와 플럼을 꺾으며 2연승을 달리고 있는 맨시티. 하지만 두 경기에서 8골을 넣었지만 6골이나 내주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할 선덜랜드도 리버풀과의 전경기에서 자책골을 내주며 아쉽게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특히 강팀과의 원정에서는 중원 점유율을 거의 가져오지 못하는 약점을 보였습니다. 양팀의 상대 전적은 17년 이후 공식 맞대결이 없어 직접적인 최근 매치업 데이터는 없지만 두 팀의 현재 흐름을 보면 경기 스타일 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흐름을 예상해보면 전반전은 맨체스터 시티가 라인을 높게 올리며 경기 템포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고 선덜랜드가 중원에서 강한 압박을 가하려 하겠지만 맨시티의 빠른 전환과 넓은 폭을 활용하는 빌드업에 쉽게 틈을 내줄 수 있는 구도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양팀의 체력 차와 선수층 차이가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맨시티는 후반 교체 카드의 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후반 중반 이후 추가 득점을 노릴 여지가 매우 큽니다. 선덜랜드는 역습 한두 번으로 득점 기회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공점 이후 시간이 짧고 수비적인 부담이 커 실점을 피하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종합해보면 홈에서 최강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맨시티 그리고 원정에서 흔들리는 선덜랜드의 흐름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의 우세가 매우 짙어 보입니다. 저의 예상 스코어는 3대1 맨체스터 시티의 홈승을 예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벌리의 경기. 토트넘과의 전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가브리엘 로메로에게 극장골을 내주며 아쉽게 연승을 이어가지 못한 뉴캐슬. 반면 상대할 벌리는 크리스탈에게 마저 패하며 충격의 5연패에 빠졌습니다. 이번 경기 흐름을 예상해보면 전반전은 뉴캐슬이 홈의 기세를 바탕으로 빠른 템포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벌리는 상대 템포에 끌려다니며 중원에서 공을 쉽게 잃는 흐름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양 팀의 체력 차와 조직력 차이가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뉴캐슬은 홈에서 측면 공격의 빈도가 늘어나며 추가 득점을 만들 수 있는 흐름이고 반면 벌리는 후반 집중력 저하로 대부분의 실점이 이 구간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큰 약점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종합하면 홈 강세의 뉴캐슬, 5연패 벌리, 상대 전적 또한 뉴캐슬 우세, 경기 흐름은 자연스럽게 홈팀 쪽으로 흐르는 매치입니다. 저의 예상 스코어는 뉴캐슬의 3대1 홈승을 예상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브렌트퍼드의 경기. 승점이 같은 두 팀이 만났는데요. 먼저 챔스리그 포함 3연패 뒤 로메로의 극장골로 겨우 연패 탈출에 성공한 토트넘. 이 분위기가 홈에서 고전하던 토트넘에게 반등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원정팀 브렌트퍼드는 최강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공수 양면에 모두 밀리며 2대0 완패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면 최근 4번의 맞대결에서 토트넘이 3승 1무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두 팀의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 단순히 상대 전적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매치인데요. 이번 경기 흐름을 예상해보면 전반전은 토트넘이 홈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며 공세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브렌트퍼드의 강한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집중력은 토트넘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토트넘의 측면 수비가 흔들릴 경우 브렌트퍼드가 선제 상황을 만들 여지도 충분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토트넘은 공격적인 교체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고 브렌트퍼드는 역습과 세트피스로 집중력 깊게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양팀 모두 후반 실점률이 높아 득점이 오갈 만한 흐름이 예상되는데요. 종합하면 토트넘의 홈 약세와 전경기 분위기 반등, 브렌트퍼드의 원정 불안, 상대 전적과 공격력은 토트넘 우세 등을 고려하여 저는 토트넘의 2대1 홈승을 예상하겠습니다. 승무패 7번째 경기는 인테르와 코모의 경기. 현재 인테르는 9승 0무 4패로 무승부 없이 리그 3위, 득점 28, 실점 13으로 플러스 15의 득실을 기록 중인데요.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의 흐름도 선두팀 AC밀란과 챔스리그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한 점차 패배를 당한 것 말고는 거의 연승을 이어가며 강한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반면 코모는 6승 6무 1패, 순위 5위로
패배가 단 한 번뿐인 팀답게 수비 조직력이 좋고 7실점으로 AS 로마와 같이 리그에서 최소 실점을 하는 팀입니다. 최근 경기 흐름도 좋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대 전적에서는 지난 시즌 2번 만나 모두 인터밀란이 2대0 승리를 가져간 전적이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 만났을 때 인테르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득점 패턴을 자주 보여왔고 이번 경기에서도 인테르가 높은 라인 설정과 공격적인 전진 배치로 코모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큰데요. 전반은 인테르가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며 코모의 촘촘한 수비 라인을 계속 두드리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코모는 수비 조직력으로 버티면서 역습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이지만 중원에서의 무게감은 인테르가 조금 앞서는 모습입니다. 후반전에는 인테르의 측면 돌파와 세컨볼 장악이 살아나며 코모의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코모의 실점 억제 능력이 좋아 큰 점수 차는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체적인 경기력 우위를 가진 인테르가 홈에서 한 점 차 1대0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8번째 경기는 엘라스 베로나와 아탈란타의 경기. 홈팀 엘라스는 현재 리그 최하위 22, 0승 6무 7패로 매우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까지 8골을 넣었는데 그쳐 부실한 공격력이 가장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의 흐름은 패, 무패, 패로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노아와의 전 경기에서 전반 선취골을 넣고도 그골을 지키지 못하고 끝내 2골을 내주며 역전패한 것은 첫 승을 바라던 베로나로서는 아쉬운 경기라 생각됩니다. 반면 아탈란타는 12위, 3승 7무 3패로 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인데요. 득점 16, 실점 14로 득실 플러스 2로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마무리 단계에서의 집중력 부족이 종종 드러나는 팀입니다. 최근 전적을 보면 리그에서는 3연패 뒤 1승을 올렸지만 챔피언스 리그와 코파 이탈리아컵에서는 3대0, 4대0 승리를 거두며 기세를 올렸던 아탈란타인데요. 그 흐름이 이번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4경기 3승 1무로 아탈란타가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며 엘라스를 상대로 꾸준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 왔는데요. 이번 경기의 흐름을 예상해보면 전반전은 아탈란타가 높은 점유율과 중원 장악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가운데 엘라스는 실점 최소화에 집중하며 라인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엘라스의 득점력이 낮아 전반부터 주도권을 가져오긴 어려워 보이고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아탈란타의 측면 전개와 박스 안침투가 조금씩 살아나며 엘라스의 수비 조직을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엘라스는 역습으로 한두 번의 기회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결정력 부족이 여전히 큰 변수인데요. 전반은 팽팽하게 흘러가더라도 후반에는 전체적인 전력 우위와 공격 다양성을 갖춘 아탈란타가 조금씩 우세를 점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저는 원정팀 아탈란타가 0대2의 스코어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합니다. 9번째 경기는 크레모네와 레체의 경기. 크레모네는 현재 리그 11위로 중위권에서 꾸준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5경기에서는 승패, 패의 승 흐름으로 기복이 다소 있는 모습이고 홈 성적은 1승 3무 2패로 홈에서 그리 큰 강점을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반면 레체는 14위, 3승 4무 6패로 크레모네와 비슷한 전력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득점 10, 실점 17로 득실 마이너스 7을 기록하며 공격력이 다소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전적도 패의 승, 무패의 승으로 경기마다 기복이 크게 나타나는 흐름인데요. 원정 성적은 2승 1무 3패로 리그 11위, 원정에서 때때로 경쟁력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맞대결은 2023년 이후 공식적인 기록이 없지만 22년 시즌에 2번 만나 1승 1무 승부로 레체가 조금 앞서 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중하위권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선호하지만 득점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치열한 중원 싸움 속에서 세밀한 한방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이번 경기를 전망하자면 전반은 크레모네가 홈의 이점을 활용해 점유율을 조금 더 가져가는 가운데 레체는 중원 압박과 수비 라인 간격 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양팀 모두 실점을 크게 경기하는 흐름이라 득점 기회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크레모네의 활동량과 측면 전개가 조금씩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레체는 역습을 통해 몇 차례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크레모네의 홈 경기 아쉬움과 레체의 상대 전적 우위 그리고 양팀의 비슷한 경기 흐름을 예상하여 1대1 무승부와 함께 원정팀 엘체의 0대1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승무패 10번째 경기는 브라이턴과 웨스트햄의 경기. 아스톤 빌라와의 전 경기에서 전반 초반 2대0으로 앞서가다 4골을 내주며 3대4 패배를 당한 브라이튼. 연승을 이어가진 못했지만 홈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브라이턴입니다. 상대할 웨스트햄은 현재 18위이지만
전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비기며 기복은 있지만 최악은 벗어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흐름을 예상해보면 전반전은 브라이턴이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웨스트햄 진영에서 빌드업 템포를 조절하며 다양한 패턴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큰데요. 웨스트햄은 빠른 역습으로 대응하겠지만 중원 연결이 끊기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후반으로 넘어가면 브라이턴의 공격 템포가 조금씩 살아나며 웨스트햄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웨스트햄 역시 세트피스 상황이나 중거리 슈팅으로 한두 번의 찬스는 만들 수 있지만 지속적인 공격 전개에서는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더군다나 5일날 경기를 치르고 이틀 만에 갖는 원정 경기라 웨스트햄으로서는 체력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종합하면 홈에서는 안정적인 브라이턴, 원정에서 수비 불안이 지속되는 웨스트햄, 특히 브라이턴의 점유율 경기 스타일은 웨스트햄의 중원 압박 약점을 정면으로 파고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경기 저는 브라이턴의 2대1 홈승을 예상하겠습니다. 승무패 11번째 경기는 칼리아리와 AS 로마의 경기. 먼저 칼리아리는 리그 2승 5무 6패 16위로 하위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9월달 2연승 이후 9경기째 승리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AS 로마는 9승 0무 4패로 리그 4위인데요. 연승을 이어가다 직전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0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득점 15, 실점 7이라는 수치에서 보이듯 수비 안정감이 매우 뛰어난 팀이고 원정 성적도 5승 0무 1패로 리그 1위로 이번 시즌 원정 경기력이 매우 돋보이고 있는데요. 상대 전적에서는 4경기 3승 1무로 AS 로마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칼리아리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경기의 흐름을 예상해보면 전반은 칼리아리가 홈에서 빠르게 라인을 내리고 실점을 최소화하려는 운영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반면 로마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차근차근 점유율을 높이는 안정적인 패턴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후반으로 넘어가면 로마의 측면 전진과 이선 침투가 살아나면서 칼리아리 수비가 점점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칼리아리는 역습 한두 번으로 기회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결정력에서 확실한 믿음을 주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전력, 최근 흐름, 원정 경기력까지 고려한다면 AS 로마가 경기 주도권을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저는 이번 경기 로마가 2대0 혹은 2대1로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이자 승무패 80회차 12번째 경기는 풀럼과 크리스털 팰리스의 경기. 먼저 홈팀 풀럼은 강호 맨시티와의 전경기에서 자책골을 내주며 비록 패하긴 했지만 홈에서 강한 면모를 확실히 보여줬는데요. 순위는 15위에 위치해 있지만 남은 경기에 얼마든지 치고 올라갈 저력 있는 팀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원정팀 크리스탈은 벌리를 가까스로 꺾으며 연패를 끊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흐름은 홈팀 풀럼의 경기력이 더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확실히 크리스털이 우위에 있는데요. 최근 가진 맞대결에서는 0대2, 0대3으로 두 번의 완승을 거둔 크리스털 팰리스입니다. 이번 경기의 흐름을 예상해보면 전반전은 풀럼이 홈의 기세를 살려 초반 압박과 점유율로 주도권을 잡으려 할 텐데요. 이 과정에서 크리스털 팰리스는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역습 찬스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은 팽팽한 흐름 속에서 양팀 모두 득점 찬스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으로 넘어가면 크리스털 팰리스의 중원 장악이 조금씩 살아나며 경기 템포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데요. 풀럼은 홈이라 흔들리지 않겠지만 압박 강도가 후반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점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풀럼도 홈에서는 후반 한두 번의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양팀 모두 득점 가능성은 꽤 열려있는 경기입니다. 종합해보면 풀럼의 홈 강점, 크리스털 팰리스의 전력 우세, 그리고 상대 전적의 미세한 팰리스 우위까지 고려하여 저는 홈팀 풀럼의 승과 함께 크리스털의 원정승까지 함께 예상하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라치오와 볼로냐의 경기. 중위권에 위치한 양팀 모두 전 경기에서 패배를 당한 뒤 만났는데요. 라치오는 AC밀란에게, 볼로냐는 크레모네에게 패했습니다. 특히 홈팀 라치오는 승무패를 반복하며 기복이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홈 성적은 4승 1무 1패로 리그 6위, 홈에서는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볼로냐는 리그 6위로 득점 22, 실점 11로 득실 플러스 11이라는 매우 안정적인 지표를 갖고 있는데요. 최근 전적은 비록 직전 경기에서 패배는 있었지만 공격 전개와 성공률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최근 4경기에서 3승 1패로 볼로냐가 우세한데요. 특히 중원 압박과 꾸준한 득점 패턴에서 라치오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이어왔습니다. 이번 경기 전반 흐름은 라치오가 홈에 2점을 살려
중원에서 템포를 잡고 점유율을 높이려는 운영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 볼로냐는 강한 압박과 빠른 전진 패스를 통한 역습으로 균형을 맞추는 형태가 예상되는데요. 후반으로 가면 볼로냐의 측면 돌파와 이선 움직임이 라치오 수비 라인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치오 역시 홈에서 한두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겠지만 전체적인 팀 밸런스는 볼로냐가 조금 더 앞서는 모습입니다. 전력, 최근 흐름, 상대 전적을 모두 고려하면 볼로냐가 근소하게 유리한 싸움이 예상되는데요. 저는 이번 경기 1대1 무승부 또는 볼로냐의 2대1 원정 승리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겠습니다. 승무패 80회차 마지막 14번째 경기는 나폴리와 유벤투스의 경기. 홈팀 나폴리는 현재 9승 1무 3패로 선두팀 AC밀란과 승점이 같고 득실차에서 한 골이 뒤져 2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특히 홈에서는 5승 1무승부로 단 1패도 없어 리그 최강의 홈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유벤투스는 6승 5무 2패로 리그 7위로 최근 패배 없이 안정된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2승 2무 2패로 원정에서는 기복이 조금 있는 편인데요. 상대 전적에서는 최근 4경기에서 2승 1무 1패로 나폴리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높은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으로 유벤투스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왔는데요. 양팀 모두 챔스리그와 코파컵에서 모두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고 온 후라 분위기는 모두 업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의 흐름을 예상해보면 전반전 나폴리가 홈의 이점을 살려 높은 라인과 강한 압박을 시도하며 유벤투스 수비를 흔들려는 패턴이 예상되고, 유벤투스는 침착한 빌드업과 역습을 통해 나폴리의 뒷공간을 노리며 균형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으로 넘어가면 나폴리의 측면 돌파와 중거리 슈팅이 살아나며 공격적인 장면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유벤투스 역시 한두 번의 역습으로 득점 기회를 만들겠지만 결정력 면에서는 나폴리가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이 예상되는데요. 전체적인 팀 흐름과 홈 경기력까지 고려한다면 나폴리가 조금 더 우세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가운데 저는 나폴리가 유벤투스를 상대로 2대1 또는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나은 영상 바라신다면 아래 슈퍼땡스까지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잼블러였습니다.